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0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에너지 규제를 풀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그간 공언해온 대로 미국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에 국내 산업계가 대응 태세에 분주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보편 관세 언급이나 직접적인 관세 부과를 언급하지 않은 만큼 차분히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국내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해 기업 공개와 상장 폐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단기 차익 위주의 투자를 근절하고 좀비 기업들을 빠르게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보관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 창구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지난해 삼성화재가 방카슈랑스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기존 룰을 지키기 어려워지자 제도 손질에 나선 겁니다.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0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그동안 공언해온 대로 에너지 규제를 풀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제조업을 되살리고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내달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김수윤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에너지 규제를 풀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제조업을 되살리고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임기 첫날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등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각서에 서명하고 미국 무역대표부에 미국이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국가들과 상호적이며 공통으로 유리한 양허를 얻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And our top priority will be to create a nation that is proud, prosperous, and free. America will soon be greater, stronger, and far more exceptional than ever before.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진 않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도 기존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부과 시점은 내달 1일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무역 파트너국에 15%에서 20%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보편 관세와 관련 그는 미국의 노동자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체계 개편에 나설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관세와 수입세, 외국 원천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별도 기관인 대외수입청을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보편 관세를 여전히 고려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면서도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즉시 시행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우려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는 내각 권한을 총동원해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물가를 낮추도록 지시할 것이라며
석유를 전략적으로 비축해 미국을 부유한 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미국 보호주의를 강화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윤입니다. 트럼프 2기가 취임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 기조를 재천명한 가운데 한국이 1차 타깃에서 벗어난 모습이지만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 동향을 변수가 아닌 상수로 두고 대비해야 하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에 국내 산업계가 대응 태세에 분주합니다. 관세 제일주의를 국정 기조로 삼은 만큼 수출 위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의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 대한 보편 관세 언급이나 행정명령을 통한 직접적인 관세 부과를 언급하지 않은 만큼 1차 표적에선 벗어난 상황. 당장은 국내 산업계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전문가들은 상황을 지켜보며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추가적으로 있을 행정명령을 통해서 좀 다양한 그런 통상 조치가 예상이 되는 만큼 좀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보편관세 얘기도 있고 또 대중국 관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경쟁력 어떤 그런 변화라든지 좀 비용 증가에 대한 그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 무역 질서 격변에 한국도 전략적 대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 적자국 8위에 올라 있는 만큼 언제든 표적에 들 수 있는 상황. 트럼프 정부의 정책 동향을 변수가 아닌 상수로 두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또 우리 제조업 경쟁력에 기반해 미중 경쟁에서 반사이익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 정상 외교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장관급을 중심으로 범부처 대미 협상 패키지를 준비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마이클 비먼 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무역 질서 변화에 한국도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가 진영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다자 무역 체제를 통한 글로벌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윤 서강대 교수도 한국의 정치 변화와 불안정성을 트럼프와 참모들도 잘 알고 있다며 주요 무역 적자국 압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의 폐기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고 내연 기관차의 판매를 제한하는 주 정부의 배출 규제를 적절한 경우 폐지하도록 지시한 겁니다. 국내 자동차 기업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산업일보 이혜란 기자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시간 20일 공식 취임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취임 직후에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폐지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요.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사에서 이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전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인 그린 뉴딜 정책으로 전기차 구매 시 세액공제 등의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을 폐지하겠다는 건데요.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저조해지면서 이 자동차 제조업 분야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한 조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모호한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하는 게 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 등을 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 즉각적인 폐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IRA 폐기를 위해선 상하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을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의 폐기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정부 부처에 IRA에 따라서 책정한 자금의 지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을 이 전기차로 하겠다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폐기를 했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공언해왔던 보편 관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고요?
네, 아직 즉각적인 이 보편 관세 조치는 없어서 대체로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무역 시스템 점검을 시작하겠다고 말했고 또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편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한국은 이 주요 대미 흑자국입니다. 특히 자동차는 이 대미 수출의 주력 종목으로 꼽히는데요. 지난해 자동차 산업에서 대미 수출은 전년보다 8%가 늘어난 34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 전체 대미 수출의 26.8%를 차지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공언해온 보편적 관세가 적용될 경우 현대차는 매월 최대 4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부담이 생길 전망입니다. 한국 전체 대미 흑자의 약 60%가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보편 관세 외에도 자동차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기존 전략을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기업들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네, 그동안 우리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을 받기 위해서 미국 현지 공장을 짓는 듯 대규모 투자를 해왔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첫 외국인 CEO를 내정하고 또 미국통을 전진 배치하는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가동 중인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그리고 기아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 공장에서 연간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 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IRA 축소나 폐지가 있을 경우 생산 계획 등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현지 투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당장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동차 산업이 주력 수출 업종인 만큼 정교한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에너지 패권 장악으로 경제 부국을 이룰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석유와 가스 생산을 늘려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수출을 통해 이익을 거두겠다는 건데요. 국내 정유업계에는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는 분위기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너지 패권 정책이 국내 정유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시출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는 물가를 낮추고 전략 비축유를 다시 가득 채우며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며 반값 에너지 실현을 공언했습니다. 미국이 석유, 가스 생산과 수출을 늘리면 국제유가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하락해 국내 정유업계의 수익선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환율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국내 유가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유가가 안정화되면 수요가 증가하고 정유업계의 수익성 지표인 정제마진이 높아져 정유사는 손익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환율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위험 요소입니다. 정유업계는 원유 전량을 수입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환차 손을 볼 수 있습니다. 원유를 수입할 때는 먼저 은행이 수입처에 달러로 대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후 정유사가 은행에 대금을 상환합니다. 환율 상승이 지속되면 유가 하락분이 상쇄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국제유가 인상 요인입니다. 미국이 최대 산유국인 중동 국가들과 관계가 악화하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금융당국이 국내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해 기업 공개와 상장 폐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단기 차익 위주의 투자를 근절하고 좀비 기업들을 빠르게 시장에서 퇴출시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오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IPO 및 상장 폐지 제도 개선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K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좀비 기업 퇴출을 위해 상장 폐지 기준을 현재의 10배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IPO 시장에서 단타를 막기 위해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국 증시에 비해 시가총액 상승률과 주가지수 상승률의 괴리가 큰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PO와 상장 폐지 제도의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장 폐지 기준을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좀비 기업을 시장서 빠르게 퇴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상장 기업 수와 시가총액 성장이 우리 주가 지수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인데 새 기준 적용 시 코스피 전체 788개사 중 약 8%인 62개사, 코스닥 1,530개사 가운데 약 7%인 137개사가 요건 미달로 퇴출 대상이 됩니다. 단타 매매로 높은 공모가 산정 등 자본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IPO 시장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중장기 투자자 역할을 해야 할 기관 투자자가 상장 당일 96%의 공모주를 순매도하면서입니다. 의무보유 확약 우선 배정 제도를 도입하고 확약 비중 및 가점 기간을 확대하는 동시에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요 예측 참여 자격을 강화하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사전 수요 예측 제도 도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패널 토론에선 락업 물량 확대로 인한 주가 변동성 등 부작용, 공모시장 위축 우려 및 주관사 부담, 상패 기준 상향으로 인한 건실한 기업 피해 우려 등도 상장사협회, 금융투자업계 등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안입니다.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 규제가 완화됩니다. 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는 한 회사의 상품 비중을 25%를 넘겨선 안 됐는데요. 지난해 삼성화재가 방카슈랑스 시작에서 철수하면서 25% 룰을 지키기 어려워지자 금융당국이 현실에 맞게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김도아 기자입니다. 은행과 보험의 합성어로 은행 창구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인 방카슈랑스. 이때 은행은 한 보험사의 상품을 25% 넘게 팔아선 안 됩니다. 특정 보험사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상품 비중 규제인 일명 25% 룰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 현장에서는 25% 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소비자 수요가 몰리는 상품이 있더라도 25% 룰을 준수하다 보면 해당 보험사의 상품 판매가 중지되기도 하고 소비자가 만기가 도래한 상품에 재가입을 원해도 타사 상품을 추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삼성화재가 방카슈랑스에서 철수하면서 현장에서 25% 룰 적용이 어려워졌습니다. 삼성화재의 철수로 방카슈랑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는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3개사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방카슈랑스 25%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19년 만에 판매 비중 규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혁신금융 서비스 1년 차인 올해는 생명보험 시장은 33%로 완화합니다. 금융지주 계열사는 25% 규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손해보험 시장의 경우 실질적인 참여사가 4개일 경우 50%, 3개사일 경우 75%로 완화합니다. 참여사 상황에 따라 금융지주 계열사에 대한 규제는 33%와 50%로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내년까지 혁신금융 서비스로 운영하고 규제 변경 효과를 테스트한 후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6대 시중은행장 간담회 이후 금융권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내일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면담이 예정됐습니다. 지난달 12.3 계엄 이후 이례적인 정치권 행보가 이어지면서 정치금융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 6대 은행장 등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에는 은행권의 서민금융 지원 역할에 대한 당부와 금융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금융 외교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당초 유력한 의제로 거론된 가상금리 인하 등 추가 상생금융 방안은 논의에서 제외됐습니다. 뭘 얻어보거나 아니면 뭔가를 갖다 강제하기 위한 건 전혀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활동하는데 우리 정치권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 자리니까. 야당 대표의 이례적인 시중은행장 간담회 소집에 본격적인 예비 대선 주자 행보에 나선 것이란 시각과 은행권 압박이란 비판이 거세지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제 현장 간담회 이후 금융권에서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정무위와 은행연합회 차원 소통 채널을 통해 주요 현안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상생금융 압박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내일 오후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면담이 예정됐습니다. 기준금리와 환율, 경제 상황 전반, 추가 경정 예산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권에서는 정치금융 입김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지난달 12.3 계엄 내란 사태 이후 지속되는 경기 하강 국면 속 경제조차 심리 악화, 확대된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맞물리며 정부 경제팀이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정치금융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편의점 이마트24의 노브랜드 상품 판매 점포 수가 1,000개를 넘어섰습니다. 가맹점의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작년 4월 일선 점포에 노브랜드를 도입했는데요. 이마트24는 올해 2,500개, 내년엔 4,000개까지 점포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이마트24의 노브랜드 도입 점포가 1,000개 점을 돌파했습니다. 유통업계가 불황 돌파를 위한 신규 전략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마트24는 노브랜드 가맹 모델 전략에 방점을 두고 수익성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4월 이마트는 노브랜드와 함께 로열티 가맹 모델을 도입한 이후 5개월 만에 500개 점포를 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신규점 중 기존 슈퍼마켓을 운영하다 이마트24 편의점으로 새롭게 오픈한 점포가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출도 기존 점포의 일평균 매출과 비교해 60% 가까이 높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말에 단행된 신세계그룹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이마트24를 이끌게 된 송만준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노브랜드 추진팀장을 맡아온 전문가입니다. 올해 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노브랜드 연계 매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마트24는 최근 새로운 PB 브랜드 상상의 끝을 출시하며 초저가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상의 끝 프로젝트 1호 상품으로 경쟁 상품 가격 대비 각각 약 45%, 20% 정도 저렴한 수준의 김밥과 비빔밥 등을 내놓으며 상품 차별화를 이루겠다는 계획. 지난해 편의점은 백화점을 제치고 오프라인 유통 채널 1위를 기록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올 만큼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불경기 속 점포 포화 등 경쟁 또한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마트24는 올해 노브랜드 초저가 상품을 20종 이상 추가로 선보이고 노브랜드 도입점을 연내 2,500개, 내년 4,00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올해 테슬라 모델 Y 후륜 구동을 구매하면 작년보다 20% 줄어든 169만 원의 국비 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환경부가 오늘 공개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을 보면 테슬라 모델 3 후륜 구동의 경우 보조금이 작년 226만 원보다 19% 감소해 183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기아의 더 뉴 EV6 롱레인지는 올해 국비 보조금이 580만 원으로 작년보다 8% 줄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올해 유일하게 국비 보조금 최대치인 580만 원을 받는 모델이 됐습니다. 실제 보조금 지급액은 국비 보조금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각종 인센티브 등을 합해 산정됩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